10월 1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10월 10일은 쌍십절이라 그래서 대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날로 그렇게 대만의 국경절입니다. 국경일이고요.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했습니다. 어제 한글날에 뉴욕이 좀 내려서 또 걱정을 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지난 개천절에도 크게 내렸다가 그 다음날 반등해서 좋았고 이번 한글날에도 휴일인데 어제 막 내렸다가 오늘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괜찮은, 한국은 또 이렇게 아주 운 좋게 피해가네요. 어려운 일들을. 한국의 투자가들에 대한 축복이다? 이렇게 너무 과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어제는 미중 간의 문제가 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좀 급락했다가 오늘은 다시 미중 간의 문제가 잘 해결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상승했습니다. 다우가 0.7%, 나스닥 1% 정도 괜찮았어요. 어제 하락보다는 조금 덜 올랐지만 괜찮았고, CNBC 보도가 중국이 미국과 부분적 무역 합의, 즉 스몰딜 체결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스몰딜 가능성이 열려있다. 중국이 농산물 구매 약대와 같은 비핵심적 분야는 양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핵심 난제에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라고 또 이제 CNBC가 얘기를 했네요. 부분적 무역 합의라는 것은 열려 있는데 그렇지만 핵심 난제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핵심 난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라는 신문의 후시진 편집장이 중국 협상단이 금요일날 저녁에 귀국할 수 있지만 이거는 토요일날 귀국과 별 차이가 없다. 또 이렇게 얘기했네요. 중국 협상단이 금요일날 귀국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저녁에 귀국한다는 얘기고 이것은 토요일날 귀국하는 거랑 별 상관없다. 그러니까 10일날 11일날 목요일과 금요일날까지 협상을 하고 그 저녁에 귀국할 수 있다. 이런 얘기겠죠. 별 의미는 있는 건 아닌데 어제는 또 이제 협상을 중간에 중단하고 귀국한다. 이런 얘기가 또 있어가지고 악재가 됐던 것 같습니다. 9월달 FOMC 회의 의사록이 오늘 저녁에 아침에 공개됐는데요. 무역 전쟁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또 일부는 경기 침체까지 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걱정도 했었고 결국 금리 인하는 아직까지 기대가 좀 크다 하는 거죠. 연준 의장은 여전히 경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경제에 여러 불확실성이 있지만 여전히 양호하다. 양호한 상태를 길게 유지하는 게 연준의 임무다. 당연하죠. 또 오늘 경제 지표 나왔는데 상무부에서는 도매 재고가 전달 대비 0.2%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어요. 전망치보다는 좀 못했지만 나쁘진 않았고 8월달에 채용 공고는 7월보다 감소했다. 8월달에 지표들이 조금 좋진 않았네요. TD 아메리트 레이드의 숀 크루조 전략 담당 이사 무역회담에서 긍정적이면 주가는 랠리를 펼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투매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투매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중국이 미국에 추가 관세가 없다면 스몰딜이다. 일단 아까 이제 위에서 뉴욕 증시 얘기한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중국은 미국이 추가 관세하지 않는다면 스몰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이 이제 오늘 저녁에 워싱턴에서 개최가 되는데 중국 얘기는 그래요. 미국이 추가 관세만 하지 않는다면 부분적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통한 관리 말이 그렇다라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이번에 협상이 안 되는 경우 지난번에 15일까지로 연기가 됐었단 말이죠. 2주 연기. 그러니까 15일부터는 원래 10월 1일부터 시작하겠는데 이걸 2주 연기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건데 15일부터는 2,500억 달러의 중국 제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인상한다. 9월 1일부터 3천억 달러의 중국산 수입품 중에서 1120억 달러는 15% 관세,
나머지는 12월 15일부터 관세 부과하도록 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계속 관세를 인상하고 있는데 지금 뭐 한 2주 정도 연기가 됐는데 연기되고 이제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는데 중국 얘기는 그래요. 이 관세 부과하는 거 인상하는 것만 좀 연기가 되더라도 우리 뭐 스몰 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미국은 뭐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관세를 지금 연기하고 지금 그 고위급 회담을 하고 있는데 뭐 빨리 양보해라 그러고 있고, 미국은 이제 본질적으로 중국의 기술 이전 강제, 기술 이전을 해라, 뭐 합작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술 이전해라, 이런 것들을 이 웃기는 거 아니냐. 기술 이전을 왜 기술 이전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거지. 또 산업보조금 같은 거, 우리나라도 뭐 보조금 많습니다만 산업보조금 더 이상 주지 말자. 우리 농업보조금 많이 있죠. 산업보조금을 완전히 없애지는 않더라도 상당한 부분 축소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뭐 가장 힘든 게 지식재산권인데,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조작 금지, 이거야 옛날부터 주장하는 거죠. 그 다음에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요 네 가지가 이제 4대 미국의 요구사항이죠. 기술 이전, 산업 보조금, 지적 재산권, 지식 재산권, 그다음에 환율 조작, 요 가지가 이제 4대 저거고, 그다음에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개방, 이런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까지 뭐 협상에 성공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거의 이제 1년이 넘었고 지금 계속 싸우고 있고, 미국은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면서 이제 중국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일본으로 계속 그 전장을 확산하고 있어요. 확산하고 있고.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중국이니까 중국은 반드시 이번에 뭔가 해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돼지열병이 연천에서 확진이 됐네요. 확진이. 어제 저녁만 하더라도 의심신고였는데 연천 신서면에서 확진이 되었다. 10월 3일 이후 6일 만에 재발되었다. 이게 이제 돼지열병이 이게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6일 만에 재발했다. 6일 만에. 4천여 마리 돼지를 키우는 농가인데 참 그렇죠. 어미 돼지 4마리가 식욕부진하다,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와서 연천이죠. 그래서 또 조사했더니 확진이었다. 경기 이남으로 확산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이 돼지열병이 한반도에 아주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천 이남까지는 아직 확산 안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연천에 한강 이남으로 확산되지 않았는데, 한강 이남도 지난번에 김포에 들어왔었죠. 김포. 근데 아주 걱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한 문제인데요. 북한이 지난번에 이제 SLBM을 이제 발사했죠. SLBM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거다는 거죠.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이제 미사일이다.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이 어려운가 봐요. 물속에서 발사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SLBM에 대해서 북한이 명확하게 뭐 자기들이 SLBM이다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그냥 뭐 보도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게 잠수함에서 발사한 것이 아니라 수중 발사대에서 발사한 거다. 수중 발사대. 그러니까 아직까지 잠수함에 잠착은 못했고 그 물 밑에서 발사했으니까 그것도 상당히 성과는 성과죠. 하여튼 물 밑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유엔 안보리가 명백한 제재 위반이다. 북한이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되지 말이야. 미사일이나 쏘고 핵실험이나 하고 이게 되겠냐, 이런 얘기죠. 유엔 안보리가 북한 잠수함 발사탄 탄도미사일 SLBM과 관련해서 비공개회의를 개최했다 그래요. 그리고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이게 원래 따로 이게 열린 것은 아니고요. 아프리카 말리 사태와 같은 다른 안건을 다루는 회의에서 기타 안건으로 다루었다. 영국, 프랑스, 독일이 주도를 했고 미국은 빠졌다 그래요. 여기에 벨기에, 폴란드, 에스토니아가 이제 참여했다. 미국은 지금 북한과 대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은 빠졌다. 영국, 프랑스 주도의 공동성명, 이게 독일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니죠. 이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조치와 북미 협상의 재개, 충실한 대북 제재 이행을 촉구했다.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조선중앙TV가
기록 영화 다큐멘터리를 내보냈는데 거기서 이제 ICBM 발사 장면을 내보였다 그럽니다. 9일 날이죠. 어제. 자력으로 승리 펼쳐온 빛나는 역사라는 다큐멘터리 약 100분가량의 다큐멘터리였는데 여기에서 김정은의 국방 분야 자력갱생을 소개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정은이의 집권 기간 동안에 그 했던 여러 가지 실험 무기를 전부 보여줬다. 그래서 그게 이제 ICBM인 화성 14형과 15형, ICBM 엔진에 해당하는 대출력 발동 그 지상 분출 실험 이런 것까지 다 이제 보내줬다. 이 얘기가 이거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에 뭐 그런 거 나올 수 있겠죠. 100분짜리의 김정은 다큐멘터리니까 뭐 당연히 김정은의 군사적 성공도 이제 나올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ICBM이라는 것을 다시 이제 TV에 좀 등장시키면서 다시 우리가 북한이 ICBM을 발사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진 게 아니냐 하는 거죠. 되도록 좀 피해가야 되는데 계속 긁고 있다. 자, 조선신보, 조청년의 기간지 조선신보. 근데 조선신보는 북한의 그 입장을 좀 미리 대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는 거죠. 조청년은 일본에 있는 거고, 일본에 있는 조선인 총연합회, 일본에 있는, 여기에 이제 기간지가 조선신보인데, 이 조선신보가 북한의 얘기를 미리미리 반영하는 경우가 많더라.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제목이 뭐 그렇답니까? 그래서 내용 보니까 북미 실무협상 결렬을 미국의 책임이다 라고 돌리면서 트럼프의 결단을 촉구했다. 스톡홀름에서 미국이 창의적 아이디어라고 했는데 선 핵포기 후 보상, 이 창의적 아이디어라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그전에 계속 얘기하던 선 핵포기 후 보상, 먼저 핵을 포기하면 나중에 보상하겠다 라는 이제 북한이 늘 비난하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미국하고 싸워가지고 항복했냐. 무슨 핵을 먼저 포기하면 나중에 보상하겠다 말이 되냐. 그 리비아식 아니냐. 이런 거하고 달라진 게 없다. 이번에 창의적 아이디어가 그거랑 달라진 게 없다. 변종일 뿐이다. 조선의 기대에 부응하는 대화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근데 이제 또 토를 달기를 회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회답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대화를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는 붙여놨어요. 미국은 이렇게 합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걸 쭉 이제 시연을 한 거죠. 시연을. 이렇게 하는 경우 이렇게 되고 북한에 하려한 미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북한이 들어보니까 그거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러면 그래서 이제 북한 나름대로 북한이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회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 얘기는 그거예요. 일단 뭔가를 풀어주겠다고 얘기 좀 해라. 뭔가를 풀어주겠다. 그래서 그게 안전보장이든 제재해제든, 안전보장이라는 얘기는 이제 안전보장이다 하는 것은 말은 안전보장이지 결국 관계 개선이죠. 관계 개선. 관계 개선이라는 얘기는 이제 외교 관계의 수립을 얘기합니다. 외교 관계의 수립, 요걸 얘기하는 거고, 그죠? 안전보장이라는 것은 외교 관계 수립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재해제. 그럼 제재해제는 뭐 일부 제재든 뭐 하든 하노이 회담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거죠. 제재해제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그거를 해주면은 북한이 이제 대화를 시작한다. 그렇게 그게 보장이 돼야만이 북한은 핵폐기를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다시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동훈 본부장이 이제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미일 북핵 수석의 일을 했어요. 주로 이제 한국과 미국 많이 하고 나중에 일본하고도 같이 이렇게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북미 대화 모멘텀 살릴 방안을 얘기했다. 스톡홀름 노딜 이후에 대응 방안을 또 서로 협의했다. 이 한미일 3국 간의 지속적이고도 긴밀한 대북 조율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동훈 평화본부장이 비건 특별대표와 한미 협의를 갖고 향후 대응책을 논의했다.
또 이도훈과 비건과 시게키 대양주 국장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3국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했다. 그래서 북미 간의 결렬 이후에 후속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 간에도 오랜만에 별도로 개최가 됐다. 그래요. 한국과 일본 간에. 한일 양자회담도 개최가 됐다. 그러니까 조금 나아지나, 이제, 일본하고. 근데 이제 주목할 만한 변화가, 미국의 국무부가 그동안의 FFVD, 뭐,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어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 표현 대신에 완전한 비핵화라고 좀 뭉뚱그리 완전한 비핵화론 나는 한국식 표현으로 바꿨다. 한국식 표현으로. 그래서 뭐 완전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요거에 대해서 북한이 이제 거부감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 가지고 요 말을 안 쓰고 그냥 완전한 비핵화, 퍼펙트 비핵화를 이제 한국식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얘기가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일단 이렇게 해보자고요. 연천의 돼지열병 확진 하니까 돼지열병 관련해서 좀 또 반등 나오겠죠. 반등 나오지만 이게 또 아침에 갭상승했다가 또 밀리는 그런 경우가 나올 수 있다. 지금 최근에 계속 그랬잖아요. 그래서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오히려 지난 그 잠잠할 때 제가 뭐 조언 들었죠. 잠잠할 때 사가지고 아침에 급등하면 팔아야 된다. 그게 돼지열병주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지난번에 이제 사가지고 있던 분들, 그런 분들 아침에 급등하면은 일단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렇게 하시고, 그게 뭐 손실 났든 이익 났든 그렇게 하셔야 되고, 또 이제 결국 그 충청도라든가 이런 데에 돼지열병이 발생하면 그게 이제 좀 시세를 크게 낼 수 있겠죠. 현재는, 경기도 북부 지역만 발생하니까. 그래서 일단 오늘 올라오면 팔아두고 또 기다렸다가 또 이제 바닥에 다시 사가지고 다시 또 돼지열병 나오면 또 팔아주고 이렇게 소량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제 생각에는 그냥 돼지열병주는 별로 수익을 못 줄 것 같아요. 돈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돼지열병주에 공격적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했는데 양호했습니다. 이 삼성전자 실적 양호는 의미한 바가 커요.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도체 바닥 찍었다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런데 반도체 외의 쪽이 좀 실적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리 봐야 되겠고. 그리고 실적 양호했다라는 것은 뭔 얘기냐면은 반도체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동안에 반도체 가격 하락 때문에 반도체 삼성전자 실적 전체가 나빠졌는데, 물론 아직도 그 절대 기준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입니다만은 그 전보다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 전보다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양호하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IT 업종이 이제 회복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자. 관련주들 지금 뭐 필승코리아 펀드 관련주들이 주로 IT가 많이 있으니까, 또 일본과의 서로 다투는 문제,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좀 좋은 게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번 잘 보자 하는 거. 그래서 잘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는 얘기는 결국 경기가 좀 바닥 찍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중 간에 어느 정도 합의만 된다면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나면서 경제도 살아나고 또 주식시장도 살아나고 이게 참 둘 다 좋아질 것 같은데, 이 트럼프가 과연 그런 어떤 이게 세계인들의 마음을 읽어서 어느 정도 좀 뭐랄까 좀 부드러운 그런 이제 할 것인가 아주 관건이에요. 오늘과 내일인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번 주말 토요일 우리는 이제 오늘 내일인데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니까 실제의 결과는 이제 우리나라는 토요일 아침에 받아보겠죠. 토요일 아침에 또다시 딜에 실패했다라고 한다면 실망이 클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스몰 딜이지만 서로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합의를 했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 또 세계 정시 상당히 좀 힘을 받고 심리도 좀 회복되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세계 경제예요.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에 가장 민감한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가진 부존자원 없이 인구도 많지 않은 상황에서
열심히 일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미중 간의 무역 분쟁 잘 해결되어서 대한민국 좀 비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다. 그다음에 바이오 신약 핵심주 반등 급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투기적 급등이에요. 뭐 내용이 뭐 크게 반색할 만한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지난 주말에 주말이 아니구나. 지난 화요일 날에 엄청나게 대량 거래가 이루어졌죠. 9천억대, 어느 종목은 9천억대, 어느 종목은 8천억대, 어느 종목은 6천억대 뭐 대량 거래를 만들었는데 요것들이 이제 지난 화요일 날이 물량 상토 아니었을까. 그래서 매물 출회를 주의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남북 경협주는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말이죠. 미중 협상과 또 연계되어 있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제 미중 협상에 미국이 집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얘기하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미중 협상 결과 나오고 나면 이제 트럼프 지금 코멘트가 없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트럼프 코멘트가 왜 없을까? 그가 미중 협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 얘기하겠다, 북한 코멘트 하겠다. 요 내용 아닐까 생각이 돼요. 미중 협상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북한 코멘트 하겠다. 만약에 미국이 중국도 안 되고 북한도 안 되고 뭐 다 안 된다면 에라 모르겠다, 죽기 살기다 하고 항공모함을 갖다가 우리나라 서해하고 동해로 보내를 알아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주말 목요일 금요일 잘 미중과도 잘 풀리고, 미중이 풀리는 것을 모멘텀을 해서 북한도 좀 풀어나가는 중국과 북한 연계해서 트럼프의 전략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또 트럼프가 또 그냥 뭐 저거 하면은 트럼프 이제 진짜 나쁜 놈 되는 거야. 정말 트럼프 나쁜 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남북 경협주 핵심주 가격 매력 많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폭 내려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려가기보다 슬슬 또 매수가 들어올 때가 됐는데, 아마도 저는 말이에요, 다음 주쯤 이번에 미중 협상 끝나고 트럼프의 뭔가 좀 유화적인 코멘트 나오게 되면 다음 주쯤에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일단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날은 여전히 저점 매수의 구간이다 라고 보는데, 뭐 돈이 있어야 사지. 그렇지만 돈이 없지만 들고 있는 남북경협주 아까운 것들 잘 보관하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지난 화요일 날의 흐름들,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24포인트, 코스닥은 8포인트 올랐고,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3천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은 코스닥을 많이 샀네요. 등락률이 코스피가 186%, 코스닥은 195% 좋았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또 오히려 이제 등락률이 나빠질 수 있다는 거죠. 등락률이. 요거 좀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많이 올랐던 것이 이제 IT 쪽이었으니까 오늘은 IT가 조금 더 조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보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삼성전기까지 많이 올랐죠. 자동차도 뭐 괜찮았고, 그 다음에 화학주, 철강주 비교적 다 좋았어요. 특히 조선주 흐름 좋았죠. 한국조선 3%, 대우조선 2%, 현대미프조선 6%. 이번 4분기에 뭐 수주 폭발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수주 폭발한다고 조금 이따 한번 읽어보자고요. 그 다음에 현대건설과 GS건설 좋았고, 그렇습니다. 필성코리아 펀드 관련주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IT주들이 많죠. 주로 솔브레인, 후성, 동긴세미캠, 램테크. 우리 방은 이제 동긴세미캠을 좋아하죠. 동긴세미캠. 요거가 원래 장기주에 들어가 있던 종목이고,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만. 그다음에 ENF 테크놀로지, 워닝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이런 것들 괜찮았고, 장비주들도 뭐 비교적 괜찮았고, 괜찮았죠. 이렇게 쭉 제이스틱, 그다음에 비아트론도 괜찮았고, 바이오는 지금 지난 주말에 이제 화요일날 헬릭스미스가 15%, 신라젠이 15%, 메지온이 14%인데, 결국 이제 헬릭스미스, 그다음에 신라젠, 그다음에 HLB 세 종목이 핵심이죠. 근데 이 세 종목이 이제 대량 거래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메지온도 뭐 그렇게 됐을 거. 그래서 요것들이 제가 볼 때는 일단 물려있던 분들 좀 이렇게 매도에 기회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려있던 분들. 그래서 그래요. 하여튼 뭐 각자 잘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대량 거래가 일어나고 나면 그 다음에 좀 이제 주가가 또 약세를 보이는 그런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요거 들고 있는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행동하기 바란다 하는 말씀드리고, 나머지 셀트를 비롯한 이제 그 바이오의 그 특수대감들 또 이중항체 종목들은 이제 보합 정도, 약보합 정도의 모양을 보였다. 자, 남북정협주는 이제 월요일날 팍 내렸다가 화요일날에는 비교적 좀 이제 안정되는 모습, 철도주 1 내지 3%, 다음에 이제 금강산주도 강보합 정도, 일단 개성공단도 강보합 정도, 그리고 뭐 도화인지를 비롯해서 이런 종목들도 강보합 정도로 나왔고요. 농업주, 또 뭐 그 외에 이제 접경기 종목들도 비교적 좀 방어가 되는 모습 보였다. 그래서 남북경협주는 이제 지난 하노이 회담에 한번 놀랐고, 이번에 또 결렬이야 하니까 이제 월요일날 투매가 일어났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뭐 협상이 완전 결렬된 거 아닌 것 같구나. 그래가지고 또 조금씩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까지도 뭐 이렇다 할 반등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보자. 다음 주.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북한도 뭐 그렇잖아요. 협상 결렬이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하루 이틀도 안 지나가지고 아니야, 그게 아니고 말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요. 한번 협상 결렬이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며칠은 가야 되겠죠. 또 트럼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중국과의 협상에 막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북한의 이제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대제열병주들은 이제 오늘 말씀드렸다시피 뭐 지난 주말까지는 그냥 지난 화요일까지는 그랬는데 오늘은 좀 이제 또 연천서 확진이다 그러니까 또 좀 올라오겠죠. 근데 갭상승에도 또 밀리는 모습 나오겠죠. 뭐 뻔합니다. 그 다음에 비메모리나 뭐 조선기자재 종목들이 오늘 괜찮을 것 같아요. 조선주들 뭐 지난 화요일 날에는 대형 조선주가 좀 좋았고, 한국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또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미포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중공업 좋았는데 오늘은 또 이제 이 중소형 조선주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비메모리도 뭐 비교적 좀 그랬죠. 네, 5G. 제가 볼 땐 비메모리나 5G 쪽은 이제 한물 좀 시대가 흘러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우리 옛날에 얘기했던 애국주의 대표종 후성이라든가 이런 동래세미키 같은 종목이 좀 뜨지 않겠나. 또 화장품은 또 이제 좋은 시절 지나갔죠. 중국 국경절 지나갔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뭐 부각되지 않지 않겠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그렇게 보면서 그렇죠. 예, 달러도 없고 존버할 처지도 아닌데, 북한은 지금 뭐 달러하고 이제 위안화를 같이 병용해 쓴다 그래요. 달러하고 위안화.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요. 제가 잠시 선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선물. 이제 미중 관련해가지고, 오늘 미중 무역협상 시작되니까 다른 건 뭐 없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뭐 참 상당히 등락이 있을 거예요. 등락이 있을 겁니다. 현재 다우지수를 비롯해서 이제 선물이 다우 선물 1% 하락이고요. S&P 나스닥 1.2% 이렇게 하락인데, 요거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협상 오늘 맞죠? 오늘 시작되니까 그와 관련돼서 이제 뭐 이런 얘기 나왔다 저런 얘기 나왔다 그런 거다 생각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중국에서 우리 하루 하고 안 되면 금요일에 돌아간다 뭐 이런 얘기 있었기도 했는데, 또 뭐 아니다, 금요일에 저녁에 가나 토요일날 아침에 가나 뭐 그런 거죠.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식이나 청명이나 한식이나 그런 얘기 있었나? 네? 그렇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유럽 쪽은 좀 뭐 괜찮네요. 유럽 쪽은.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모양이죠. 자, 하여튼 그리 보시면서, 자, 오늘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 핵심주, 이런 거 다 신경 쓰면, 우리는 지수 신경 쓰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지수 시장, 우리는 지수 신경 안 쓰잖아요. 우리는 뭘 신경 씁니까? 북미 협상, 그리고 우리 신루타 종목. 우리 회원분들은 뭐 신루타 종목은 끄떡없죠. 신루타 이건 뭐 끄떡없잖아요.
전혀 주가 안 움직여. 열심히 악재가 나와도 절대 안 내려가. 우리 신문사 종목들 집중은 그대로 집중하시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북한 종목들은 요건 종목들은 그냥 뭐 다 내려오고 다 내려왔고, 그러니까 우리 회원분들은 우리 무방 들어오시는 분들은 뭐 걱정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서 오늘도 화이팅 하시면서 이번 목금 좋은 자리고, 예, 요거 잘 분할 매수원하면 다음 주부터 좀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이 남북주, 그리고 신문사 종목들, 남북주요, 다음 주부터 대박으로 가라. 다음 주 대박 아니면 그 다음 주 가면 되는 거지. 남북주는 반드시 대박이다 하는 신념 버리지 마시고, 그러나 절대로 신경 쓰지 말자. 신경 쓰지 말고, 절대로 몰빵하지 말고, 남북주, 뭐, 급등하면 팔고, 급나가면 사지. 이런 개념으로 가볍게 즐기면서 그렇게 매매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